이 영상은 단진호 멤버십 회원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애니가 존재합니다. 대략 100개 정도의 애니가 아직도 매년마다 등장하고 있고,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 기록들을 갈아치우는 모습을 통해 구매력도 죽지 않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분명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까먹어서 다시 말하자면, 일본 애니가 이렇게 큰 성장을 거둔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혹시 이러이러한 애니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면 대개 나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애니를 99% 찾을 수 있는 다양성 말이죠. 근데 이 애니는 정말 유일하다 못해 이런 게 지구에 존재한다고? 싶을 정도의 부제가 붙는 아마 유일한 애니지 아닐까 싶습니다. 격려.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이제부터 개야. 격려는 작중 주요 소재가 되는 엉덩이와 가슴만을 사용하여 수상에서 싸우는 가상 스포츠입니다. 물 위에 조그만한 판을 두고 오로지 엉덩이와 가슴만 사용해서 상대를 물에 빠뜨리거나 발바닥 이외의 신체가 바닥에 닿으면 탈락하는 배틀로얄 스포츠이죠. 스포츠인가 싶지만 일단 이 세계관에선 나름 인기 종목의 스포츠입니다. 제작사를 먼저 보죠. 지백입니다. 옛날 덕후분들은 잘 아실 제작사일 거예요. 폭열헌터, 기동전원 나데시코, 러브히나, 샤먼킹 등등 나름 굵직굵직한 애니들을 만들었었고, 요즘 덕후분들에게는 야루코양이라든지 투러브 트러블, 카노콘, 유라기장 등등 뽕빨모를 많이 만든 회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 오리지널 메카 쪽으로는 나름 여러 시도를 했었던 다양성을 추구한 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프로덕션 IG에게 합병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요. IG에게 합병되기 3년 전에 세상에 던져놓은 것이 바로 이 격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무려 이 작품은 원작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굉장히 도전적인 애니였을 거예요. 작가 본인도 이걸 애니화하겠다고? 또라이인가? 라는 반응이었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작가는 애니화를 향한 제작진에게 아무런 터치 없이 오리지널 캐릭터를 넣든 개의치 말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달라 라며 멋진 포부를 날린 것이 격려 애니화의 시작입니다. 이 애니는 뭐랄까 존나 어썸한데요? 세상에 어느 애니에서 이렇게 성을 개방적으로 유쾌하게 다루었습니까? 어떤 애니에서 엉덩이 흔드는 걸로 모래바람을 일으키냐고. 저는 이 애니가 뽕빨물로 불린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뽕빨이라는 것 자체가 성상품화에 너무 치중되는 작품을 칭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애니 성상품화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의 아랫도리를 씨바 가만히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게 없다니까? 그냥 까져 있으니까 까는 거야 이 애니는. 그니까 보통 뽕빨은 작품 앞에 내세운 테마보다 성상품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주객전도 돼야 이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잽이 안 돼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생각보다 스포츠물로서의 요소가 튼튼합니다. 격려를 좋아하고 프로가 되어 챔피언을 꿈꾸는 주인공, 자신의 개성에 맞게 스타일을 바꾸는 플레이어들, 승패는 상관없이 경기를 통해 돈독해지는 우정, 빠짐없는 훈련 장면들. 사실 이게 존나 웃깁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까지. 사실 이 격려라는 콘텐츠를 농구나 축구, 다른 현실 스포츠 아무거나 붙였어도 평범한 스포츠 만화가 돼요. 물론 이 애니의 단점 중 하나인 스토리적 특별함이 없다. 그러니까 정도를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렇게 덕후들 가십거리에도 못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제가 뽕빨과는 거리가 먼 순도 천연 스포츠물이라 말은 했지만 비주얼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 싶을 겁니다. 사실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화겠죠.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박력 있는 연출을 하기 위해선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는 돼야 하니까요. 캐릭터들도 전반적으로 밝은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당연해 보이는 쿨데르 모습의 캐릭터도 감정 표현이 풍부해요. 뭐 사실 비키니 입고 저리 몸의 대화를 하는데 내성적이면 그건 그것대로 이상하죠. 라고 한 순간 실제로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결국 이 친구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병맛 하나만 보고 가야 하는 애니로 변했지만 한마디로 이러한 애니치곤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화에서 갑자기 PTSD가 올 뻔했으나 저 장면 말고는 딱히 없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 知らないでラノベ作家やってるとか打ち替えがこの私に教えをくるわけ兄よ別に恥ずかしくないわよこんなとこまで観察してる 연병 났다 진짜. 결국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바로 이 격려의 컨셉입니다. 컨셉 덕분에 기억에 남는 애니가 되었으나 그게 이 애니의 한계이죠. 일단 보기가 존나 두렵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역캐들의 이상하리만큼 진지한 저 격려에 대한 열정은 21세기 인류에겐 너무나 일러요. 왜 이러는 걸까요? 뽕빨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오해하기 쉬운 비주얼, 이에 비해 저 비주얼로 너무나도 멀쩡한 스포츠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중간에서 생기는 괴리감, 가슴과 엉덩이가 무기인 세계관에서 이러한 행동을 존나 치사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꼴린다는 생각도 안 듭니다. 그냥 존나 웃겨요. 부적합자가 왜 개그물로 인기를 끌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부적합자가 격리한테 배워야 돼. 누가 봐도 병신 같은 말과 행동을 하지만 그걸 누구보다 진지하게 할 때 생기는 그걸 뭐라고 해야지? 하찮다고 해야 하나? 광대라고 해야 하나? 이래서 광대가 존나 무서운 거야. 맨날 웃고 즐기니까 조커 같은 애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되는데 오마주도 더럽게 많아가지고 애니 좀 보신 분들은 웃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점점 능력자 배틀물이 돼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기껏 해봤자 가슴하고 엉덩이 부딪히면서 노는 게 전부인 가상 스포츠에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 대부분이 다 어디서 본 것들이에요. 가뜩이나 스토리에서도 독창성이 별로 없는데 기술도 사실 격려 오리지널의 그 참맛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여기서 나왔는데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거죠. 이 애니가 순도 100% 컨셉의 파워로만 흘러간다는 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야, 이런 소재의 스포츠물을 어디서 보냐? 이걸 그래서 안 볼 거야? 거의 이런 거죠. 뭐 어찌 보면 허점을 잘 찌른 거긴 한데 사실 이런 컨셉을 채용했다는 점에서 뭐 거기까지 바라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도전 정신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씨발 가슴으로 최면 거는 거는 진짜 좀 에바지 않니? 근데 내가 애니를 좀 본다, 남들 앞에서 씹덕력이 높다는 걸 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봐야 돼요. 이런 애니도 봐야 합니다. 본인 취향을 잘 모르겠다, 난 어떤 애니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야. 일단 후보 하나는 줄여야지 임마.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애니 무시하지 마세요. 보통 망작 클라스 이야기할 때 야, 이 애니 격려급이다? 리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답변으로 야, 격려가 족밥이나 이 새끼야? 이 소리 분명히 올라오거든? 왜냐하면 격려가 컨셉이 미친 거지 스토리에서 어긋나진 않거든.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격려. 제작진 인터뷰 보면 엉덩이와 가슴으로 싸우는 애니는 없으니까 이 애니가 이후 나올 애니의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2077년은 되려나? 아니야, 21세기가 안 넘었잖아.